우울하고 저는 우울해서 지금 제가 내담자의 허소 문제가 우울감. 근데 이 우울감이 벗어나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이걸 인간 중심으로 어떻게 이제 전체 그림을 그려야 되냐 그럴 때 이제 인간 중심에서는 자기 개념, 내가 살아왔던 나는 어떠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내담자의 진술들을 봤을 때 나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착하게 역할들을 잘 수행해내야 된다고 해야만 되는 그런 가치 조건화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 있어야 되고 그냥 견뎌내야 되는 이 부분의 어려움들을 견뎌내야 되는 것으로 이 내담자가 가치 조건화되었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자기 개념은 참으면은 모든 것들이 괜찮아질 거다. 이런 이제 자기 참는 나로 이게 가치 조건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또 잘 되어 왔었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근데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나는 현재 나는 뭐냐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가정폭력으로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술로 인해서 또 뭐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럽다 또 뭐 침을 뱉고 침이라는 거 인격적인 그거잖아요.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물건을 던져버리고 이런 가정폭력에 대한 부분들을 당하면은 이제 신고를 해도 달라지지 않고 뭔가 조치를 해도 달라지지 않는 이 상황. 근데 나는 이혼하고 싶은데 너무 또 두려운 불안도 있어. 그런데 이거를 내가 이혼하고 싶은데 또 이 역할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딸의 결혼을 생각해야 되는 엄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기독교이니까 용서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거고 이 괴리 속에서 내담자가 너무나 이 괴리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우울이 장기화된 우울로 나타낸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이제 큰 원인을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 두 번째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차이가 원인이 이게 유발 요인이죠. 이 괴리감. 그러면 내담자는 왜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나? 이 자기 개념을 먼저 한 줄을 더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온 가족에서부터 그런 이렇게 참아서 지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또 종교인의 역할 이런 걸 쭉 적겠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경험하고 있는 이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결혼 뭐 27년 동안 26년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의 그 폭력의 피해를 받으면서 어떤 대처를 했어요. 내담자가 참고 아주 소극적인 방식으로만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두려워하는 내담자,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이혼할 수도 없고 이혼하고 싶은데 할 수도 없고 참아내야 되는 거. 이 속에서 이제 우울감들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 이 우울감으로 인해서 내담자가 갖고 있는 영향들은 불안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신경 쓰이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 내담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경험이 어때요? 경험이 제한되죠. 참아야 되는 경험만 가져온 거야, 대처 방식이. 그리고 내가 불안을 뭔가 느껴도 참아야 되고. 뭔가 이제 자기의 어떤 인권이라는 여성으로서 인권 이런 부분들이 한 인간으로서 없고 오직 역할만 남아있는 거 해야만 된다라는 것으로. 그래서 이 내담자가 이제 유발 요인이고 유지 요인은 이제 신혼부터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 동안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유지되어 온 거예요. 왜? 이 역할 때문에. 처음에는 기독교인의 역할이었고, 아니면 아내의 역할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두 딸을 갖고 있는 엄마로서 딸의 결혼 생활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는 엄마가 아니라 나는 내 온 가족과 다른 부모가 되고 싶은데 또 이 이혼이라는 딱지가 붙어버리면 이 딸의 결혼 생활에 영향을 줄까 싶은 불안이 있어서 계속 유지되어 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유지 요인이죠.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내담자는 어떤 대처 방식을 갖고 있어요? 억압하고 참고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대처 방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적죠. 그러면 이제 유발 요인, 유지 요인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그 배우자의 알코올과 주사 이런 게 요인이 아니라 내담자의
이게 외도 이런 건 사건일 뿐이죠. 부분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이성과의 만남은 것은 촉발되어져서 이 부부 관계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뭔가요, 그 심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원인. 자, 그럼 내담자 욕구는 뭐냐? 욕구. 욕구를 줘. 욕구는 뭐죠? 내담자 욕구는 지금 내가 이 우울감을 극복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 진짜 뭔지, 내가 이혼을 원하는지, 아니면 내가 뭘 원하는지, 이런 이제 혼란스럽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우울감을 극복하고 싶다란 말은 극복하려면 그런 상담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내담자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인간 중심적 접근으로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내담자 인간 중심의 접근에서는 우울감을 극복하려면 내가 먼저 이 괴리 속에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겠죠, 자기가. 그러면 내가 인식을 하고 이 갭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줄여주려면 뭘 해야 되나 하면은 인식하고, 봐봐. 이쪽에 있는 것을 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참고 이렇게 해야 돼. 지켜야 돼. 가정을 지켜야 돼. 이런 부분의 자기 개념. 이쪽은 내가 참아야 돼. 이런 괴리가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돼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적응하고 건강하고 인간 중심에서는 기능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면 이제 상담에서는 이 간극을 이렇게 줄어들려면 두 번째는 이거를 좀 내리든지 내려져 있는 걸 올리든지 이거예요. 두 가지. 그러면은 내리려고는 뭔가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뭐뭐 해야 된다는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냐? 왜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해서 이 부분들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내려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떨어져 있는 경험을 억압하고 참아야 되는 것들을 이제 이 경험을 개방하는 거죠. 인간 중심으로 말하면, 게슈탈트로 말하면 접촉하는 거고. 인간 중심으로 하니까 경험의 개방. 뭘 경험해? 내가 내 감정에 대한 내 욕구를 억압했던 것들을 개방하는 거야. 그럼 개방한다라는 거는 허락하는 거. 뭐가 허락되도록? 내가 참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원하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진짜 내가 원하는 거. 근데 이걸 잘 몰라요, 내담자들이. 자, 당신 상담에서 원하는 게 뭐냐? 그럴 때 이게 처음 들어본 말이니까 이것도 해야 될 거고 저것도 해야 될 거. 맞다. 하나씩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해보는 거죠. 부분들. 그러면 이제 이 경험을 개방하는 것부터 먼저 이 경험을 개방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담자의 안전이에요. 가정폭력의 피해자니까. 지금 안전하냐에 대해서 내가 나를 침해하거나 폭력을 하는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안 된다. 신고한다. 이럴 때는 우리 모두가 안 된다. 굉장히 단호하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이 되는지. 이게 이제 경험의 개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고한 것들, 당신이 이렇게 해왔던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인파워링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럼에도 봐봐. 신고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경험을 한 거예요. 맞서 싸운 거야. 자, 해보니까 어떠냐? 남편의 이 폭력이, 배우자의 폭력이 줄었냐, 어쨌냐? 줄어들 수도 있고, 줄어들면서 2차적으로 이분들이 더 복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눈치를 본다고, 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0번 할 걸 3번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면은 내가 다시 이렇게 하면은 신고하겠다. 그래 얘기하잖아. 계속해서 내가, 그 근거를 말해봐라. 내가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 내담자가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면 내가 이것을 못하겠다.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는 것들을 되게 자기 주장을 잘한 거야. 네. 그런 부분 잘한다, 당신이. 굉장히 네. 자기의 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떠시냐, 목소리를 내보니까. 본인이 경험을 이전과 다르게 억압만 하지 않고 하고 있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비춰서 내담자에게 힘을 돌려주고, 그렇지만 이 지금 그 두려워하는 것들, 다른 것들을 하고 있는데, 당신 직장도 계속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뭔가요? 직장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런 부분도 다 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에서 3가지였어요. 이제 이 우울을 다루는 부분에서 이 3가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상담자가 퍼센테이지로 보는 거죠. 그 감정 파이 같은 거로. 네.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죠. 당신이 이혼하는데 두려운 것은. 그러니까 두려움을 다루다 보면 내담자가 내 마음에서 이혼하고자 하는 마음과 가정을 지켜야 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냐, 그러면 거의 반반이라 그래요.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반반이라면 이제 그 손익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럼 내가 하려고 하는데 못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럼 두려움을 이제 보는 거죠. 두려움은 세 가지라면 세 가지의 포션, 파이를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러면 가장 큰 파이가 이제 예를 들어 70, 20, 10으로 나올 수 있고 50, 40, 20이 나올 수 있고 되게 달라요. 그럼 이제 가장 큰 파이는 우리가 봐도 누가 명확하게 알잖아. 이게 내비게이션 책 감정 개입 기법, 정서 개입 기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보면서 이 파이를 보면은 좀 더 뭐 백분율로 해도 되고 차트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뭐 막대 그래프로 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루는 거죠. 두려움에 대한. 그게 경험의 개방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전체 사례 개념화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것의 이제 목표는 우울감을 5 이하로 낮춘다라는 거 굉장히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 10이 어떤 상태냐, 5는 어떤 상태가 당신이 5라는 상태가 되냐를 구체적인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제가 내비게이션 책 그 상담 목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CBL 그걸로 구체적으로 그 정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참조하셔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 합의된 부분에서 207쪽, 208쪽에 제가 내비게이션 책에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낸다. 오케이. 임상 목표는 한다. 이거를 임상 목표를 이렇게 게슈탈트 해결 중심 여러 개를 하게 되면 되게 이제 이게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론으로 해보고 전략에 대해서만 내가 조금 절충적 기법으로 뭐뭐 사용한다. 뭐 지금 여기에 왜냐하면 결국은 인간 중심이나 게슈탈트나 다 경험주의거든요. 다만 용어만 다를 뿐이에요. 경험을 개방한다는 게 그 경험을 개방이 게슈탈트에서는 다 알아차리기, 접촉하기, 얘기하기, 표현하기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 중심에서는 경험의 개방성이라는 말이 구체화되지 않으니까 어려운데 그냥 이 경험을 개방하기 위해서 본인의 경험을,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고 자기가 원하는지 뭔가를 알아보게 하는 게 경험의 개방인 거죠. 그런 부분을 한다. 그래서 이 임상 목표를 이제 너무 막 세 가지 접근법을 하게 되면 짬뽕이 돼버리니까 하나로만 해서 조금 더 하고 이제 어떤 기법에 대한 것은 절충적인 방법을 병행한다. 이렇게 하면은 전체 이제 사례 개념화에 대한 부분이 인간 중심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은 확정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하고 내가 이 얘기를 하고 가설적으로 사례 개념화를 했죠. 그렇게 한 부분을 2, 3회기 하다 보면은 내용이 추가돼서 맞으면 그대로 두고 수정해야 되거나 확장돼야 될 게 있으면은 그 부분을 다시 수정하는 거예요. 뭐 이 얘기하고 나서 빨간색, 파란 색깔로 약간 더 추가를 한다든지 하면은 사례 개념화가 계속 수정된 형태로 변형이 되어져요. 고정된 게 아니라. 그래서 사례 개념화는 이동되어져서 계속 회기를 진행하면서 수정되어져 간다. 근데 이제 우리가 슈퍼비전 받을 때 딱 하고 이제 고정하고 공개 사례할 때 하고 딱 하고 대부분 고정을 하잖아요. 바쁘다라는 우리가 바쁨 속에 우리가 밀려나게 되죠. 사례 개념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례를 보는 것이 조금 좀 더 쉬워질 것 같아요. 네. 네.